저는 상담사라는 직업상 불행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해진다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는 부유해도 우울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으며 실제 통계나 연구 보고에도 부유함이 우울증을 걸리는 비중을 줄이지 못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20만 명을 표본으로 한 대규모 연구 보고에 따르면 소득 증가가 불행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5%라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적 성장을 이룬 미국과 유럽의 통계를 보아도 국민의 실질 소득이 2배 증가하는 동안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10배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자료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국가에서 실행된 연구 자료이기에 빈곤층에게 미치는 소득 증가는 상대적으로 덜 적용되었겠지만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혀내려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75년 동안 724명을 상대로 매년 그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를 파악해 인생 성장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대한 보고서에 자료를 통해 발견된 행복의 공통 조건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족, 친구, 사회적인 관계가 긴밀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인지기능을 비롯한 신체적 건강 상태와 평균 수명도 더 우수했습니다. 반대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삶이 불행하다고 여겼으며 중년기 이후 인지기능이나 신체적 건강도 더 빨리 악화하였고 평균 수명도 짧았습니다. 물론 관계만 많이 맺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관계이더라도 따뜻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한 사람은 행복감이 높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자기 삶의 행복한 순간과 불행한 순간을 떠올려 보았을 때 아마도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함께 했는가가 중요한 판단 요소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다 해도 가족 갈등이 크다면 불행해지기 쉽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회사 생활이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가족이 화목하다면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삶에 이토록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애정, 존경, 신뢰, 친밀감을 느끼며 이를 통해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관계 경험은 긍정적인 정서를 풍요롭게 만들어 심리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삶을 행복하게 느끼게 하고 관계를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관계의 결핍이나 학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거나 황폐하게 만들어 심리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취약한 자아상을 만들어내어 삶을 불행하게 느끼게 하고 관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해지길 원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과의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